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 스케치업 V-Ray, 그러니까 V-Ray for 스케치업 설명드렸던 5편에 이어서요. 본격적으로 5편에서 완성했던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라이팅, 그다음에 V-Ray 그 매핑까지 적용해서 실질적인 렌더링까지 완성하는 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보통 작업등 킨다고 해요. 보통 이제 작업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세세하게 부분들까지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미리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1편에서도 VLA를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이해하는 것보단 원리적인 걸 이해한 다음에 그 기본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기본을 토대로 먼저 자기가 적용해보고 렌더링 걸어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씩 깊이 있게 재질이라든가 세팅을 바꿔가는 깊이를 익혀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꼭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오브젝트가 있는데 작업하기 전에 이제 오브젝트 관리들을 하는데 스케치업 2020부터는 레이어 기능이 이제 태그 기능이랑 합쳐졌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뭐 하이드 시키거나 보여주거나 레이어 관리하기가 일정 부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같이 해보면서, 뭐, 오브젝트들도 더 불러오고요. 뭐, 이런 뭐, 오브제들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완성이 끝나면 웨어하우스에도 충분히 이제 실제 뭐, 회사들마다 생산하는 제품 프로덕트라든가 뭐, 다양한 기자재, 뭐, 집기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오브젝트들은 다 이렇게 불러와서 마무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웨어하우스에서 먼저 불러오는 작업을 해서 뭐 저번 메타리얼 설명할 때 우리 강아지 했던 것처럼 아마 강아지 풍선 한번 와볼까 합니다. 뭐 웨어하우스 있죠? 웨어하우스에서 버튼 클릭하고 붙여넣기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VLA까지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일반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 간단한 거 불러와 볼게요. 얘로 불러올까요? 얘로 불러오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면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불러와지죠. 강아지들이 불러와질 거고 클릭해서 놓고 오브젝트를 좀 돌려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공간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보면 모델링한 벽체라든가 바닥면의 용량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오브젝트들, 뭐 오브제들 이제 꾸며주기 위한 요소들, 화분이라든가 이런 집기들 때문에 용량이 더 많이 차지하는 면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만 줄여볼까요? 뭐이 정도 풍선도 한번 불러와 보고요. 매핑 테스트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T보트도 한번 T셋 한번 불러와 보죠. 셋. 그 오브젝트들은 검색어만 잘 하시면 얼마든지 예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어떤 거를 갖고 와볼까요? 조금 앤틱한 거 갖고 와볼까요? 무늬가 있는 거 한번 갖고 와보죠. 자, 불러오면 원하는 위치에 on face in group 이렇게 명칭이 뜨니까 무조건 클릭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명칭이 뜨면 그 위치에다가 클릭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다시피 공면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집게들의 용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갖고 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용량 관리 문제에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디자인보다 이런 연출해주기 위한 요소들 때문에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파일 관리들 할 때 보통 프록시를 쓰거나 하긴 하는데 VLA 돌릴 땐 1차적으로 지금 프로식 설명은 안 할 거고요. 뭐 순차적으로 기초편에서 먼저 렌더링 걸 때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T포트도 하나 갖고 오고 화분도 한번 외워서 불러와 볼까요? 화분 한번 불러와 보죠. 다시 외워서 들어가서 화분도 적당 뭐 이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한 다음에 창가 쪽에도 한번 배열을 해볼까 합니다.
프록시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난데 지금은 조금 일단 배열을 해야 되니까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놓을까요? 조그만 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 이 정도 배열 요거에서 이 정도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적당한 꽃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램프 오브젝트를 불러오긴 했는데 램프 안쪽이 없고 두께도 없어서 두께가 있나 모르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두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좀 다듬어 볼게요. 저번 시간에 루비 알려드린 것처럼 들어가서 루비 면에서 얘 두께 주는 루비가 있죠. 그래서 면을 선택한 다음에 조인트 풀푸시 선택해서 클릭. 여기서 컨트롤 키 눌러서 플러스가 떠야지 면이 안쪽에서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께 안쪽으로 주시면 되겠죠. 뭐 한 2mm 정도만 줄까봐요. 자, 그럼 2mm 형성돼서 물체 두께가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서 한 단계. 뭐 안에 선이 끊어진 것 같은 경우는 스무스 값을 줘서 좀 컨트롤 해도 되겠죠. 스무스 값에서 불필요한 선들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무스 값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전구따마도 있어야 되는데 전구따마가 없네요. 제가 나중에 그 유리 바뀌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룹 안에다 한번 넣어보죠. 다시 이런 건 램프 같은 경우도 굳이 만들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백열등 같은 종류가 영문으로 번역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룹, 라이트 블루 한번 선택해 보면 자,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램프가 있네요. 뭐 얘로 한번 더 받아볼까요? 자, 다운받았더니 종류별로 있네요. 뭐 여기서 넣고 싶은 조명을 넣으면 되겠죠. 뭐 아까처럼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는 게 예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룹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것들은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그룹 안에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룹 하나는 빼도 되겠죠. 네, 익스포트해서 빼주고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예쁘게 되어 있네요. 사실 윗부분도 지워도 되는데 뭐 윗부분에 뭐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니까 얘도 뭐 이렇게 지워서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도록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넣어줘도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를 로브해서 라는 위치에 위치 이동하실 때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여러 축을 다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가로 두 축, 한 축씩 뭐 키보드에서 좌표축 움직이셔도 되고 한 축씩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야지 위치 잡기가 편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게 가시 모양이 좀 틀린 거라서 이렇게 넣고 자, 모양을 약간만 틀어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부 다 배치가 끝난 것 같죠. 101등 배치가.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나 해놓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얘하고 그룹을 같이 해주는 게 좋으니까 한 번 더 감싸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등 배치도 끝났고 나머지 배열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들의 용량이 커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우편 파일 관리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냐면 집기 배치가 다 끝나면 마커를 표시해 놓고 집기는 따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레이어 기능을 필수적으로 쓰긴 하지만 이제 태그랑 합쳐지면서 레이어 기능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레이어 기능으로 이제 오브젝트가 다 끝났다. 그러면 조명 세팅하고 매핑할 때 이런 집기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그걸 별도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구분하는 거는 아래 항목에 태그 항목에 이렇게 떠요. 지금 아웃라이너 항목이 쭉 있으면 레이어별로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건 하이드 시킬 때 기능에서 같이 오브젝트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태그하고 아웃라이너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오브젝트를 아웃라이너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태그 기능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보통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이드 시키는 기능이 오브젝트별로 하이드를 시켰는데 아웃라이너를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죠. 오브젝트별로 선택이 되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선택 네임별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하이드를 시키는 거는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룹으로 또 몰아넣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룹핑 된 것과 오브젝트의 네이밍이 모두 다 표시가 된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하이드된 부분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이 레이어 구분으로 해서 하이드를 시키게 되면 하이드는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를 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숨긴 선을 볼 거냐 안 보일 거냐 여기는 뷰에서 옵션에서 show hide 오브젝트 클릭하게 되면 얘가 아예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체크하면 보이게 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이드 점선을 보이게 할 거냐 이건 윗부분은 뷰에 있는 거 새로 추가된 거 show hide and geometry 그러니까 숨긴 선을 보이게 하는 거고 윗부분은 아랫부분에 있는 게 show hide 오브젝트 하이드 오브젝트 된 거를 점선으로 물체를 확인할 거냐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체크를 없애면 하이드 된 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이드 기능을 이용할 때 주로 쓰는 거고 그 아웃라이너를 통해서 어떤 선들이 오브젝트들이 있다 없다 얘를 하이드를 개별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하이드를 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훨씬 하이드 시키거나 작업할 때 뭐 기존에 우리가 하이드 시키고 언하이드 시킬 때는 보통 에디트 메뉴에서 언하이드에서 셀렉티드 선택된 거 또는 뭐 라스트 마지막으로 하이드 시켰던 거 올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잘 하면 선택하기 훨씬 편합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하기도 편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네이밍을 잘 해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레이어 구분을 해주면 편하는데 오브젝트하고 레이어를 추가하는 기능은 레이어 항목이 없어지고 태그 항목에 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 항목에 레이어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되는데 벽이랑 뭐 이런 것들을 레이어를 만들면 돼요. 지금 저도 이거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벽을 원래대로 바꿔볼게요. 기본 unnamed 돼 있는 거를 두다가 얘는 없애겠습니다. 벽면을 다시 레이어를 추가할 때 이 태그 S에서 태그를 추가해서 여기 뭐 머리라고 한번 해보죠. 머리라고 해보면 추가가 레이어가 되고요. 속도가 조금 느려지네. 머리라고 하고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레이어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오브젝트 뭐 한번 추가를 해서 오브젝트 레이어도 추가해보고 컬러도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브젝트 2 한번 해볼까요? 화분 한번 해볼까요? 회사 해놓고 자,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하면 쭉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 레이어들을 바꿔주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벽면을 다 선택을 했어요. 벽면을 다 선택하면 벽면 안에 몰딩도 있죠. 벽면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 그룹핑을 했죠.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이크업 그룹을 해줬는데 얘를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안 달아주면 언태그드라고 되는 게 기본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처럼 언태그드로 돼요. 언태그드의 눈동자를 클릭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레이어입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뭐 지우겠느냐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연필을 선택해 놓고 뒷부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할 때. 자, 선택해 놓고 눈동자를 꼽으면 언태그드, 그러니까 네이밍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꺼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만들면 다 언태그드로 이름이 지어지니까. 이제 바꿔볼게요. 원하는 걸 선택하고 얘를 다른 레이어, 다른 태그로 바꿔주는 방법은 위에 아이콘에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에 태그 아이콘이 있고 태그 아이콘에 사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MTD 인포라는 걸 선택하면 이게 모델 인포 안에서 여기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위에 아이콘이 있는 게 편하니까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목록에서 자기가 원하는 월이다. 벽의 레이어를 먼저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목록에서 월이라고 선택하면 이 벽체는 이제 월이라는 레이어가 바뀐 거죠. 선택해서 꺼보면 벽체들이 선택되고 꺼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선정을 하고요. 뭐 레이어마다 구분해 놓으면 되게 편해요. 뭐 조명도 한번 해볼게요. 라이팅이랑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도 조명 있는데 얘는 라이팅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이팅으로 바꾸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얘도 꺼졌다 하겠죠. 레이어를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화분들 먼저 선택을 해볼까요? 화분들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들을 해주고 얘는 화분이니까 선택해 놓은 다음에 회사 선택 레이어 위에 목록에서 회사를 선택해도 되죠. 그러면 이 레이어도 역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나머지 직기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쇼파 뭐 나머지 쇼파하고 나머지 것들 한번 다 선택을 해보죠. 모든 오브젝트들은 테이블도 이런 식기도 이것도 모든 레이어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로 클릭해 놓으면 모든 오브젝트는 한 가지 이름으로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잔도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레이어 선택하면 바뀝니다. 기본 연필을 항상 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둘 거예요. 여기서 둘 거니까 그냥 오브젝트 언태그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죠. 액자도 그렇고. 자, 천장 오브젝트 한번 만들어 보죠. 이름 자기가 원하는 이름 주고 천장면 얘와 여기와 얘입니다. 천장이 아마 선택됐죠. 얘도 천장 네임 준 거에 선택 하게 되면 천장면도 역시 세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레이어 태그 네임을 바꿔주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껐다 켰다 해서 세이브 에이지에서 정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보통 이건 적으니까 뭐 지금 기본 조명 세팅할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빼놓고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도 안 났네. 또 오브젝트로 바꿔보죠. 꺼놓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건 지금 조명 세팅할 때 이 정도 꺼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당연히. 작업하는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좋은데 용량이 진짜 크거나 층이 여러 층일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구분해 주는 건 당연히 해주는 거고 스케치북에다 마커 표시, 키마커 표시를 해놓고 따로따로 저장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자, 지금 다 있지만 이 씬에서 나는 벽체만 놔둬놓고 나머지는 잠깐 꺼놓겠다. 이제 세이브 해제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라이팅도 빼고 꺼놓고 얘도 빼놓고 오브젝트도 빼놓고 나머지 이 벽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이 천장 바닥 벽은 지워버리고 싶다. 직기만 놔둘 거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얘를 몽땅 다 지워주면 되겠죠. 전체 뷰를 선택한 다음에 모든 오브젝트들을 지워줍니다. 딜리트 하면서 이제 지워주면 나머지가 다 지워지겠죠. 지워진 다음에는 반대겠죠. 얘 부분을 지배하고 셀렉트
기본값 있는 건 놔둬야 되니까 놔두고 페일로. 자, 나머지 오젝트, 그다음에 베서라이팅. 자, 선정도 껴주고. 자, 이 정도가 오브젝트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설명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자, 설명하기 전에 볼게요. 한번. 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나와서 멀리서 키 마커를 한번 표시를 해주는데, 건물이나 외관의 가장 기준점이 될 만한 위치에 임의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라인으로 보통 사람마다 모양 자기가 원하는 걸 정하는데 삼각형 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삼각형 많이 써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얘는 메이크업 그룹, 독립적인 메이크업 그룹. 아이고, 삼각형을 잘못 만들었네. 레탱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레탱글, 그 다음에 라인 하나 그려서 사각면 하면 물체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사각면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놓고 메이크업 그룹. 자, 얘는 렌더가 되는 게 아니라 키마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까 내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머지 것들을 꺼주고,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프로 바닥도 따로 레이어를 하나 주는 게 낫겠네요. 바닥 선택하고 프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빼주고 나머지를 불러오는 건데, 먼저 집기를 뺄게요. 오브젝트를 빼놓고, 그 다음에 빼놔야 되겠네. 됐고, 됐죠. 천장은 있어야 되니까 두고, 프로도 빼놓고요. 프로까지는 두고, 자, 이렇게 라이팅,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하나 빼놓고 할게요. 그럼 얘는 나와서 지울 때 자, 바깥에 나와서 이 삼각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줍니다.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이렇게 다 지우고 나면 마커만 남겠죠. 마커만 남으면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얘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불러오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면 집기만 이렇게 남게 되죠. 집기만 남게 된 상태에서 얘만 따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불필요했던 것들은 뺄게요. 오브젝트 얘도 빼놓고 빼놓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세이브 에즈에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 오브제 1 하고 저장 하면 나머지는 딜리트 했기 때문에 한 부분의 오브젝트만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나 해놓고요. 다시 이제 반대로 얘를 지우고 오브젝트를 불러오면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이 됐으면 지금 원도를 계속 돌아갈게요. 원 상태로 원도를 돌아가서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원본을 불러와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돌아갈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과정으로 반대로 하면 돼요. 다시 언도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오브젝트로 저장했던 것들만 빼겠습니다. 저장했던 것만 빼고 두고 오브젝트 빼고 나머지 것들 자, 이 상태에만 이 부분만 놔둬놓고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하고 나머지 거를 지워주는 걸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바닥 자, 기본값이 얘를 옆에 가 있고 빼주고
빼주고. 자, 그러면 오브젝트만 남은 걸 보일 거예요. 그럼 오브젝트들만 지워주는 거예요. 얘만 선택을 해서 다시 딜리트. 자, 나머지 레이어를 꺼주고 마커만 남겨놓고 지우게 되면 이렇게 남겠죠. 이 상태에서 벽체들만 나머지 것들만 켜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꺼주고 꺼졌던 거 켜지고 그 다음에 얘도 꺼주고 연필 가장 위로 올려주고 오브젝트 꺼주고 배정 꺼주고 마커 꺼주고 마커는 있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남겨놓고 바닥 프로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선정실 이것도 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남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위치 변동을 하지 않고 마커 위치 그대로 저장을 다시 벽체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세이브 에이즈에서 이번에는 오브제가 아니라 벽체.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작업을 하기 편하게 보통 이렇게 지금은 아까 보이던 것처럼 레이어만 꺼놓고 해도 되는데 이런 간단한 것들은 용량이 커지거나 측면을 여러 가지가 있거나 용량이 뭐 100메가, 200메가 넘어갈 때는 이것처럼 레이어를 꺼놓고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저장을 해요.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V-Ray 조명이랑 매핑을 다 한 다음에 오브제를 불러와서 다시 합성한 다음에 합친 다음에 결합 임포팅 시킨 다음에 얘를 최종 렌더링을 걸죠. 그래야지 이제 작업하기 수월한 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얘는 저장이 돼서 벽체에 있는 얘만 벽체 구조체만 있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원활하게 속도 돌아가는 속도도 빨리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세팅 기본적인 거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그래서 임포트를 하면 되는데 보면 되죠. 잠시만요. 자,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오면 되는데 임포트 클릭해서 오브제 아까 정리해 놓고 클릭하게 되면 들어옵니다. 위치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보통 따로 빼서 뭐 마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옆으로 빼놨다가 불러와도 되고 해요. 그래서 마커들을 보통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자, 이렇게 임포트 하게 되면 아까 오브젝트들만 따로 저장한 것들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무브 키를 이용해서 마커 있는 포인트 클릭, 얘를 클릭,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커를 보고 클릭 스냅을 걸면 자동으로 원하는 위치에 오브젝트들이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해 놓고 매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합쳐서 최종 렌더링을 거는 게 가장 이제 용량 크거나 관리할 때 뭐 여러 층을 관리한다거나 할 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상 레이어로 구분해 놓는 게 작업하는데 유리합니다.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원래 했던 데에서 레이어만 꺼놓고 작업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본 파일 불러와서 자, 아까 맨 처음에 원본 파일에서 우리는 뭐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작업을 할게요. 근데 이쪽 창문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을 뭐 주방 쪽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 빛이 들어오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보이진 않겠지만 창문을 좀 뚫어줘 볼게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사각형 레팅을 이용해서 뭐 창문을 두 가지 정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모브 카피 세 가지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풀푸시에서 뚫어주면 되겠죠. 적당히 크게. 그 다음에 얘는 면을 지워주겠습니다. 그냥. 이쪽에 빗줄기가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려서 씬에서는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만 돌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쪽에 타고 들어오는 빛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모델링 수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오브젝트 좀 꺼놓고 용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브젝트들을 좀 꺼놓겠습니다. 화분도 좀 꺼놓고 라이팅도 좀 걷어놓고 요 정도 선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훨씬 더 작업하기 유리할 테니까. 자, 이제 조명을 달고 메타리얼을 하게 되는데, Vlay의 특징은 메타리얼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모든 재질을 입힐 수가 있어요. 모든 재질을 입힐 수가 있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또 Vray 안에서 메타리얼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Vray 안에서 수정한 메타리얼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메타리얼들이 있다면 여기서 메타리얼 재질들이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겠죠. 자기들이 준 재질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메타리얼에서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 스케치업 만든 게 연동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록이 여러 가지 쭉 뜨는데 여기서 오른쪽 하단분에 퍼지 unUsed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용량을 차지하니 가끔씩 필요 없는 것들은 퍼지를 눌러주게 되면 자기가 용량을 저장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Vray 메타리얼을 입히는 방법은 기본은 스케치업에서 사이즈랑 저장을 먼저 해라. 레이어 구분을 메타리얼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스케치 Vray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연동하면서 수정하거나 바꿀 수도 있어요. 또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건 1차적으로 이런 겁니다.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혀요. 자기가 원하는 메타리얼을 재질을 입힌 다음에 여기서 Vray에 와서 물성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Vray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뭐 우드를 선택하거나 뭘 선택하거나 한 다음에 입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스케치업에도 변동이 됩니다. 또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연동해서 쓰는데 내가 물성을 잘 몰라서 스케치업 Vra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입힐 거야. 입혔는데 내가 조금 색깔은 달라. 우드 모양은 물성은 반사나 이 정도면 좋겠는데 재질은 좀 다르고 싶어.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온 걸 기본으로 해서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두 가지를 혼용해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아예 Vlay에 있는 항목에서 새롭게 재질을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제네릭이라는 걸 클릭해서 메타리얼 새로운 항목으로 만들어서 아예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작업들을 써서 메타리얼을 수정하고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충분히 이거는 뭐 어느 것이나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설명을 드려가면서 간단한 것부터 꼭 알아야 될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조명을 먼저 달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선라이트는 스케치업의 선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업의 선라이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스케치업에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낮부터 밤까지 있는 선라이트를 이용해서 빗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세팅을 해놓고 그 빛의 강도는 물론 Vray에서 조절할 수 있지만 선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나머지 선라이트를 제외한 모든 조명은 Vray 라이팅을 이용하게 된다. Vray 라이팅은 여기 아래 있는 아이콘에서 이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명은 1차적으로 선라이트는 여기서 그림자의 위치라든가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공 조명들은 Vray 아이콘인 항목에서 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씬을 만들어 놓으면 레이어를 꺼놨더라도 씬을 돌아가면 저장된 게 오브젝트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씬을 따로 개별적으로 저장해 놓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기 편하게 해놓고 나서 다시 씬을 클릭해버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버튼 ADD 클릭해서 씬을 2번 씬을 하나 추가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1번 씬에 가면 얘가 다시 오브젝트가 들어간 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씬은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새롭게 오브젝트 레이어를 꺼놓은 태그를 꺼놓은 상태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씬을 추가해라.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자, 이렇게 씬을 추가해 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지금은 레이어 관리, 그 다음에 씬을 추가해서 내가 작업하는 거,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레이어 구분을 해드리는 방법들을 설명했고요. 다음 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달고 메타리얼 에디터를 이용해서 조명과 함께 재질을 입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